안녕하십니까, 손석보입니다. 9월 28일 일요일 예상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9월 월말 편성입니다. 역시나 많은 기복마들이 출전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도 대상경주가 하나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자, 최근 대상경주 성적도 좋았죠. 자, 무조건 맞추는 거, 다적중, 중배당, 또 승부처에서의 결과물 계속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달라 부탁드리면서요, 1경주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경주. 첫 경주는 근소하지만 외곽의 12번 에브리타임이라는 마필을 가장 먼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에브리타임이 데뷔전에서도 전개 자체가 좀 불리했었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번 경주 외곽에서의 출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개를 잘 풀어가야 된다는 부담은 있어요. 근데 레이스가 그렇게 빠른 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안쪽에 보면은 요게 이제 전개가 불리해지려면 안쪽에 말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3번, 5번, 그리고 8번 요런 말들이 좀 순발력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10번, 11번 요런 말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앞에 나올 수 있는 말들은 제가 다 언급을 해봤어요. 이런 말들이 다 앞에 나오고 에브리타임이 그 외곽을 돈다라고 했을 때는 전개상의 불리함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데뷔전에서의 모습은 그런 전개 분리 속에서도 입상을 해냈었고요. 중요한 거는 데뷔전보다 이전째는 항상 이전째 되면은 걸음이 항상 신마들이 늘기 때문에 저는 더 빠른 포지션 싸움이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에브리타임이 임규영 기수 안장이라면은 저는 한 번 더 돼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고, 아마 최외곽이지만 11번이 가장 빨라요. 순발력은 가장 빠르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선행에 대한 의지를 보여서 어느 정도 버티느냐. 더불어서 킹마스터란 마필은 지난번에 출발할 때 이게 말이 발죽이 나와서 외곽으로 발주하는 말도 있고 내측으로 발주하는 말도 있는데, 얘는 내측으로 발주를 하면서 그거를 제어하다 보니까 초반이 좀 늦어졌던 부분이 있어요. 그 발주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 있었고, 그 발주가 정상이었다면은 입상도 가능했었던 그런 말이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외곽에 있는 말들이 인기마로 잡혀져 있는데, 외곽에 있는 말들이 대체적으로 다 경주 조건이 외곽이지만 능력은 더 앞서다라고 보여지고요. 안쪽에 있는 말 중에서는 그나마 요거 2번 마스터 플랜 정도가 지난번에 최적 전개였어요. 11번 게이트였었지만 최적 전개였거든요. 이번에 게이트가 안쪽이니까 똑같이 이 정도의 걸음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바, 이 2번 마스터 플랜 정도까지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세마 경주들이 워낙 특히나 서울 쪽에서 많이 터지고 있으니까 이변이 나온다면은 뭐 걷잡을 수 없이 이변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자, 그래도 띄워준 걸음 안에서 판단한다면은 12번을 필두로 볼 수 있는 거고, 10번, 11번, 2번 순으로 정리가 된다. 12번이 어떻게 뛰느냐에 따라 배당이 결정이 되는 레이스가 될 것 같아요. 자, 12 임규영 기수의 기승수를 한번 기대해 보면서 1경주는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2경주 갑니다. 2경주예요. 2경주는 4번 스톰트루퍼가 가장 많은 인기인데, 저 역시도 스톰트루퍼를 우선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이 말이 지난번에는 선행을 가서 깨졌던 말이에요. 선행을 가서 깨진 거면은 실질적으로는 더 뛸 게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이 말은 아직 어려요. 어린 말입니다. 이세마로서 아직은 어리고 언제든지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스톰트루퍼가 이전에 선입으로도 입상을 했던 만큼 저는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게 미승리마 경주이고 그렇게 센 말이 출전하는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스톰트루퍼가 저는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자, 요렇게 여기에 있는 말들이 인기마로 잡혀져 있고, 그 중에 3번 이클립스 탱고는 선행을 지난번에도 이제 선행을 갖다가 잡혔는데, 이번에도 선행을 아마 나서는 전개가 될 것 같아요. 선행을 나서는 전개가 된다면은 다시 한 번의 경쟁력은 있다. 여기 이제 외곽에 있는 말들이 세네파이터랑 오선스테 이런 말들이 인기마로 잡혀져 있는데, 세네파이터 같은 경우는 지난 경주 때 루키 스테이크스 경주를 뛰었다는 거 말고는 딱히 명목상 저는 세게 보고 싶은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루키 스테이크스에 나왔지만 그 전에 걸음이 이렇게 뭐 뚜렷하게 좋았던 것도 아니었고요. 5점 스텝 정도는 그나마 지난 경주 때 입상을 했다는 건데 당시 외곽에서 3선 외곽 전개를 하면서도 입상을 했어요. 물론 요런 말이 선행을 갈 수 있다라면 좋은데 안쪽에 이클립스 탱고랑 스톰트루퍼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이번에도 외곽에서 3선 외곽 전개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지난번에는 통했지만 이번에 또 한 번 3선에서 전개를 했을 때는 글쎄 올시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버티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3선 타고서는. 그렇기 때문에 요 경주는 인기마인 차라리 3, 4 막권을 보되 그 다음으로 팔리는 세네파이터나 오썸 스텝 요런 말들에 대해서는 저는 기대치가 조금은 낮아져요. 오히려 최저 배당을 보거나 아니면 배당마를 좀 보고 싶은데 그 중에 1순위는 이겁니다. 턴테이블이라는 마필. 지난번에 변화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하영 기수가 기승을 하게 됐는데 김하영 기수는 성적이 더 떨어지는 기수다 보니까 더 안 팔려요. 아예 안 팔리는 건데 턴테이블이 여기서는 사고 칠 수 있어요. 지난번에 변화가 분명히 있었던 말이었고 이번에 내치기니까 턴테이블이 제가 거의 추천드리지 않는 김하영 기수지만 요거 턴테이블을 한 구멍 가져가고 싶고 또 하나의 복병은 이거예요. 스트롱보스. 얘도 좀 복병입니다. 스트롱보스 같은 경우도 지난 경주 때 배당판에서 바람이 좀 불었었던 말이었었고 말이 좋으니까 배당판에서 바람도 부는 건데 지난 경주 말고 그 전에 입상했을 때의 걸음도 충분히 정말 올라오는 걸음이 있었고요. 자, 세네파이터나 오선 스텝 요런 말들보다는 스트롱보스가 저는 오히려 좀 더 낫다라고 판단이 드니까 요 경주는 요렇게 보겠습니다. 4번 스톰트루퍼의 3번을 기본으로 보되 1번 요거 배당마로 꼭 가져가고 싶고 5번까지 대신에 6번, 7번을 좀 약하게 보는 입장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3경주 가겠습니다. 3경주는 오늘의 첫 승부 레이스로 붙어볼까 해요. 오늘의 첫 승부 레이스인데 자, 요 경주는 8번 퍼니탭이 가장 많은 인기를 모아요. 퍼니탭이 가장 많은 인기인데 퍼니탭이라는 마필은 지난 경주 때 인기 1위였고 강하게 팔렸어요. 근데 생각보다 지난 경주가 빠르게 레이스가 진행이 됐어요. 빠르게 레이스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페이스를 따라가다가 오히려 우승을 놓쳤던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자, 근데 뭐 꾸준하게 뛰어주니까 가장 안정적으로 팔리는 거는 맞는데 아마 이번에도 똑같은 전개로 레이스를 풀 거예요. 오히려 좀 조심스러운 거는 이 말이 지금까지 뛸 때를 보면은 세 번째 따라가거나 두 번째 따라가거나 선행마 옆에서 두 번째 따라가거나 세 번째 따라가거나 이런 식의 전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전개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우선 빠른 말로 그냥 가라가 우선 선행으로 버티고 있거든요. 선행으로 버티고 있는데 얘 말고도 1번 신의 반전도 튀어나올 수가 있는 말이고요. 조금씩이겠지만 대박스타, 캔버스 앵고 얘네들도 다 선두권에 붙일 수 있는 말들이에요. 더불어서 외곽에 10번, 11번 얘네들도 빨라요. 얘네들도 빠르다 보니까 요 퍼니탭이 예전처럼 지금까지 입상했을 때처럼 두 번째, 세 번째 따라가는 전개가 안 나오면은 늦게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아주 폭발적인 추임력이 있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전개가 늦어지면 결과도 안 좋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퍼니탭을 놓고 들어가는 경주가 아닙니다. 제가 노리는 배팅의 축은 이거예요. 7번 캔버스 앵고 얘를 놓고 들어갈 겁니다. 근데 오히려 캔버스 앵고는 현장에서 불안하게 팔릴 거다라고 봐요. 왜냐? 지난 경주 선행을 갔던 말이고 이번에는 선행을 죽었다 깨나도 못 가요. 선행은 못 가요. 선입으로 탈 거예요. 선행을 지난번에 갔는데 이번에 선행을 못 가면 당연히 덜 뛰는 게 맞거든요. 덜 뛰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요거 영상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 캔버스 앵고를 이번에 선행을 못 가도 된다라고 보는 이유는 저도 지난 경주 추천드렸던 말이거든요. 뒤에서 날라오던 말이기 때문에 원게이트라면은 전개가 빨라지면서 선입으로 붙을 거라 예상을 했던 경주였어요. 근데
선입이 아니라 이때는 아예 선행을 가버렸죠. 근데 이게 선행을 가는 게 선행을 가려고 간 게 아니에요. 말 타는 거 보면은 1번이잖아요. 1번. 밀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선행을 가려고 간 게 아니라 다른 말들이 못 가니까 게이트가 원게이트라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선행을 가게 돼버린 거예요. 목적을 내가 선행 가려고 목적을 갖고 타는 게 아니네요. 이거는 다른 말들이 나가면 그냥 선입으로 탈 생각하고 탄 건데 말이 좋으니까 그냥 앞에 나가버린 겁니다. 이런 말은 따라가도 상관이 없어요. 원래가 선행 작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선입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나은 말이에요. 오히려 선행을 가게 되면 말이 처음에 선두에 서다 보면 이렇게 옆에 말들이 따라붙죠? 3번, 5번 이런 말들이 따라붙었을 때는 오히려 이런 말들이 자기보다 앞에 먼저 지나가 버리면 말이 뛰고 싶은 생각이 훅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굳이 선행 가지 않아도 되는 말을 오히려 선행 갔다가 더 못 뛰는 상황도 나올 때가 종종 있어요. 하지만 이 말은 버텨내긴 했지만 따라가는 게 훨씬 나아요. 앞에 말을 두고 따라가는 거를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캔버스 앵고는 따라가도 상관이 없다. 그런데 퍼니탭은 오히려 전보다 전개가 늦어질 소지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주는 7번 캔버스 앵고를 가지고 오늘의 첫 승부를 들어가요. 전개는 선입입니다. 이번 경주의 전개는 선입이고 선입으로 따라가도 자기 걸음을 유지해 줄 수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퍼니탭은 오히려 전개 늦어지면 덜 뛸 가능성이 있는 거고 캔버스 앵고는 유지할 수가 있는 말이고 똑같은 인기마지만 오히려 많이 팔리는 8번보다 7번이 더 안정적으로 뛰어줄 수 있다. 그래서 7번을 축으로 이거는 중배당까지 노려갈 수 있는 경주다. 오늘의 첫 승부입니다. 캔버스 앵고 요게 따라가도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부산 1경주로 가면서 오늘 부경에서도 첫 번째 승부 레이스로 추천을 드려봅니다. 자, 요 경주 승부인데 지금 이 경주는 충막감은 있어요. 충막감. 바로 10번 저스트 샤이니. 자, 얘는 충막감으로 인정을 하고 갑니다. 저스트 샤이니는. 이 외곽 게이트 출전이긴 하지만 발주만 정상으로 나오면은 여기서는 뭐 선행을 가든지 또는 2선에서 전개를 하면서 어렵지 않게 입상할 수 있는 전력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스트 샤이니는 축인데 문제는 후착이에요. 여기 5두에 잡혀있는 이런 말들 말고서도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입상권 후보에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경주는 저스트 샤이니 놓고 그냥 인기마 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배당마가 붙여갈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여기 지금 인기마로 잡혀있는 말들 보면은 10번에 붙여서도 팔리는 것들이 지금 보면 제일 후차권으로 3번, 5번, 4번, 1번 순으로 이렇게 팔려갈 거는 같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제가 확실히 버리고 갈 거예요. 요거 캐럿킹. 캐럿킹은 저는 무조건 이번에는 배팅권에서 삭제를 할 겁니다. 캐럿킹이 이 지난 경주 때는 선입으로 전개를 하긴 했지만 아주 힘한 배가 잘 된 가운데서의 선입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더 뛸 게 없거든요. 더 뛸 게 없는데 캐럿킹이 그나마 착순했다라고 해서 지금 잡히는 모습이에요. 저는 캐럿킹은 이번에 세게 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인기마로 잡혔는지도 모르겠고. 자, 저는 캐럿킹은 이번에 안 봅니다. 우선은 대가리에 붙여서 팔리는 말 하나는 잘라드렸고요. 여기에 하나 더, 여기서 플러스 원 하나 더 꺾습니다. 플러스 원 하나 더 꺾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마로 잡혀있는 말 중에 2마리를 제껴내는 것이고요. 그 2마리를 제끼는 대신에 배당말을 하나 가져갈 겁니다. 배당말을 하나 가져가는데 그 배당말은 이 중에 있어요. 안 잡혀있는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대가리를 놓고 때려도 충분히 환수가 나오는 승부가 될 겁니다. 인기마들을 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오늘 부경에서의 첫 번째 승부는 저스트 샤이니를 놓고 들어갑니다. 10번 저스트 샤이니를 놓고 들어가는데
팔리는 말 중에서는 2마리만, 그리고 여기에 배당마 하나, 꼭 가져가야 되는 배당마 하나가 있으니까 오늘 부경에서의 승부처, 요거 환수 나오는 승부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경주도 한번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 4경주로 갈게요. 자, 축이 없습니다. 굉장히 혼전도 있게 팔리는 경주인데 저는 그 중에 3번 BS 스톰이라는 마필. 자, 이 BS 스톰이 지난 경주에서 승분전이었는데 배당판에서 바람이 상당했어요. 얼마나 팔렸냐면 인기 7위로 잡혀져 있었던 말이었거든요. 마지막에 준대길까지 팔리더라고요. 굉장히 바람이 심했어요. 근데 시종일관 외곽 전개를 했었던 경주입니다. 가서 깨진 게 아니라 시종일관 외곽 전개를 했었던 거예요. 자, 배당판에서 바람이 분다는 것은 조교 상태가 좋다라는 거. 조교 상태가 좋으면 간다라는 소스도 나오죠. 이런 이유에서 배당판에서도 바람이 부는 건데, 자, 이 말이 가서 깨진 거라면 이번에 볼 필요가 없습니다. 가서 깨진 거면.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시종 외곽을 돌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다시 한번 노려봐야 되는 거예요. 말이 좋았기 때문에, 승분에서도 말이 좋았었기 때문에 이거 한번 해볼게 라는 승부로 들어갔던 거였는데 계속 외곽을 돌았죠. 문제는 거리가 1800으로 늘어났다는 점이거든요. 제가 거리 늘어난 국산마들 세게 안 보잖아요. 많이 부러진다라고. 그러면서 재미 많이 봐왔었던 장본인인데 요 BS 스톰 같은 경우는 거리가 늘어나더라도 얘는 항상 뒤에서 올라오는 추입마예요. 1400에서 추입을 하다 보니까 뭉치는 가운데 외곽 돌고 늦게 올라오고 이런 결과가 많이 있어서 이번에는 아예 거리를 늘려서 출전하는 겁니다. 1800으로 거리가 늘어나면은요, 똑같이 1400일 때처럼 추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레이스가 훨씬 더 느려지거든요. 1400보다 1800 가면 레이스가 더 느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추입마라 하더라도 추입 타이밍이 더 빨라지고요. 1400에서 앞에 갔던 말은 1800에서 무조건 앞에 갈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1800에서 앞에서 뛰었던 말은 1400 가면 앞에서 못 뛰어요. 그만큼 1400 단거리가 더 레이스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추임마들도 더 빨리 올라올 수 있죠. BS 스톰이 최악으로 외곽을 돌았던 이유니까 거리를 늘려 나오면은 이렇게 외곽 돌지 않고 중반에 무빙이라도 할 수 있고 추입 타이밍을 더 빠르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BS 스톰은 이번에 거리를 늘려 나온 게 빼먹으려고 나온 게 아니라 승부를 하려고 저는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BS 스톰을 저는 이번 경주 충막감으로 보고 갈 거예요. BS 스톰을 놓고 들어가는 게임이고 되는 말이 워낙 많습니다. 안 되는 말이 없을 정도로 아주 혼전도가 있는 경주인데 그 중에 그로우가 근소한 인기 1위네요. 얘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최적 전개하면서 마지막에 올라오는 끝걸음을 보여줬단 말이죠. 액면상 그로우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여기에 9번 샤크덴이라는 마필은 빅타루 기수가 이번에는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지난 1800에서 보여준 액면 그대로 이번 경주 가능성은 있다. 1800 거리 경험 있는 말들 쪽에서 아무래도 팔리는 감이 있는 것이고요. 안쪽에서는 스마일 남산이 팔리는데 얘 같은 경우는 초반에 좀 순발력이 있어요. 그래서 선행을 간다라고 하면은 거리가 좀 늘어난 게임이긴 하지만 스마일 남산도 가능성은 있는 그런 경주. 5번도 팔리죠. 5번도 팔리는데 썬더스톰은 그래도 1700, 1800을 뛰어봤다라는 거리에 대한 장점은 있고 얘는 거리에 대한 장점은 없어서 얘도 늘어난 거리에서 될지는 몰라요. 근데 썬더스톰이랑 비교했을 때는 비슷비슷한데 그나마 저는 스마일 남산이 조금은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리를 일부러 늘려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3번 BS 스톰을 필두로 해서 뒤에서 올라오는 말들 검증된 6번, 9번 그리고 2번하고 5번 중에서 하나 초이스를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느낌은 2번 쪽에 좀 더 있다라는 점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3번 BS 스톰을 저는 필두로 해서 추천을 좀 드려봅니다. 자, 부산 이경주로 갑니다. 자, 부산 이경주도 엄청 온전이죠. 뚜렷하게 팔리는 말 없이
자, 이 가운데 7번 용암블랙이라는 마필을 좀 주목을 해요. 자, 지금 최저 배당이 김혜선 기수와 박재희 기수. 자, 요 부부 막건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또 한 번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간에 욕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요 부부 기수가 나와서 욕을 안 먹을 수 있는 거는 동반 입상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동반 입상을 하는 수밖에. 그러면은 이제 욕 먹을 일이 없죠. 근데 누구라도 하나 빠지면 이렇게 두 마리가 다 인기만데 누구라도 하나 빠지면 의심의 눈초리를 팬들은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웬만하면 같이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 법적으로 규제를 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수들 서로가 좀 그렇게 좀 피해서 나왔으면 하지만 뭐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고 이거는 누가 빠지든지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눈초리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뭐 느낌은 그래서 저는 항상 같이는 안 나왔으면 한다는 생각인데 뭐 그게 뭐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고 하여간 용암블랙 쪽을 저는 우선은 좀 더 세게 봅니다. 용암블랙은 지난번에 선입으로 전개를 하면서 입상을 했고 제가 지난번에 맞춰 먹었던 말이거든요. 이번 경주에서는 용암블랙이 저는 선행도 갈 수 있다라고 봐요. 왜냐면 순발력이 그나마 있는 말들이 외곽에 포진이 됐기 때문에 용암블랙이 충분히 선행을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안쪽에는 타우루스킹 있잖아요. 얘는 모래 맞는 걸 싫어해서 앞에 나오는 거지 말 자체가 빠른 말은 아니에요. 이번에도 앞에는 나오겠죠. 하지만 용암블랙이 충분히 저는 타우루스킹 정도는 넘어설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외곽에 10번, 11번은 엎어치는 전개를 할 것이고 용암블랙은 그대로 선행 작전을 펼칠 것이고 선행을 간다라고 했을 때는 용암블랙이 저는 한 번 더 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외곽에 있는 말들이 엎어칠 수 있는 경주 조건은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홀리데이 퀸 같은 경우는 배당마고 로드 투 희망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저는 주력으로 공략을 하고 싶은 말들이에요. 용암블랙이 앞에 가고 외곽에서 10번, 11번이 엎어치는 전개 그런 전개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는 거고 안쪽에서는 그나마 뭐 닥터솔라나 트리플 드림 요런 말들이 팔려가는 경주이니까 지금 생각은 7번 용암블랙을 가지고 11번 그리고 배당마로서 10번 요렇게 두 방은 가져가고 싶고 바치는 거를 2를 바칠 것이냐 5를 바칠 것이냐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초이스를 해야 되는 그런 경주로 생각을 해요. 용암블랙 충분히 저는 선행 갈 수 있어서 7번을 축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서울 5경주예요. 서울 5경주는 자, 중요한 승부처로 가져갑니다. 바로 오늘 서울에서 들어가는 메인 승부로 추천을 드려요. 자, 여기도 보니까 월등히 팔리는 충막감 없이 상당히 좀 혼전도 있게 가고 있네요. 자, 지금 보아하니 근소하게 드래곤 킬러가 인기 1위로 팔려요. 왜? 지난 경주에 입상을 했거든요. 약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부담 유량도 증가가 됐었고요. 근데 이 말이 지난 경주 그전에는 이 말이 선입으로 뛰었고 그 다음 경주는 선행으로 뛰었고 그러면서 선행을 가면서 3착을 했다가 선행 가서 죽었다가 지난 경주는 다시 선입으로 따라가는 가운데서 우승을 차지했어요. 근데 지난 경주 때의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라 부담이 늘어나긴 했는데 그 경주의 내용을 몇면을 좀 살펴보면 그 경주의 특징이 뭐였냐면 그 경주는 바로 지난 경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행마가 다수였던 경주였어요. 드래곤 킬러가 올라왔었던 바로 지난 경주는 선행마가 여러 두가 같이 출전했기 때문에 앞선이 버틸 수 있는 경주가 아닌 거죠. 특징 자체가. 앞선이 죽는 가운데 드래곤 킬러가 따라가다가 전개상의 이점을 안고 우승까지 한 것이기 때문에 드래곤 킬러가 우승해서 레이팅이 많이 올라갔지만 요거는 조금 과부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능력보다 좀 더 팔리는, 능력보다 부담 유형이 더 높게 형성되는 그런 경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래곤 킬러를 저는 이번 경주 충막감으로 가져갈 수 없는 그런 레이스인 거죠. 그런 레이스인 거예요. 드래곤 킬러가 인기만데 저는 살짝 의심을 하고 있다. 그런 이유에서 선행마가 많을 때 입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제가 노리는 충막감은 이겁니다. 바로 1번 세네 클래식이라는 마페. 자, 세네 클래식이요. 휴양 후 복귀 전 그리고 지난 경주
계속해서 가능성만 보이고 입상은 못했어요. 가능성만 보이고 입상은 못했습니다. 자, 이 말이 이번 경주는 딱 승부해야 될 타이밍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이때가 우선은 중요한데, 요때가 선행을 가려면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경주이기도 했어요. 복귀전에서. 근데 선행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어요. 선행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때가 굉장히 무거운 주로였어요. 선행을 가도 어차피 쓰는 주로였어요. 선행을 가도 쓰는 주로. 휴양후 복귀전에서 선행을 노려야 되는 상황인데 선행을 가도 죽는 무거운 주로다 보니까 기수가 선행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또 한 번, 요때 바로 지난 경주에서는 외곽 게이트 출전이었기 때문에 선행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못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경주에서는 선행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선행이 아니더라도 이때 걸음을 보면 따라가도 상관이 없어요. 선행을 갈 수도 있고 선입으로 따라갈 수도 있어요. 자, 이거는 영상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난 경주 9번 게이트일 때의 모습입니다. 선행에 대한 의지를 외곽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어요. 9번 보라색 모자입니다. 자, 요거 노란색 빨간색 줄무늬, 이게 이 노란색 빨간색 줄무늬가 바로 세네 클래식이에요. 초반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볼게요. 발주. 자, 초반 발주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이게 1번 게이트에서 출발한다 보시면 초반에 잡을 이유도 없겠죠? 이렇게 느슨하게 나오지 않고 그냥 뭐 4번처럼 이렇게 밀면서 나오면은 댕 받는 거예요. 9번이. 조금만 밀어도 댕 받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때 따라갔어요. 따라가면서도 계속 외곽 3선에서 말을 타잖아요. 안쪽에 2번, 3번 두고 3선에서 외곽을 타는 거였었고, 외곽을 타면서도 직선에서 걸음이 올라와요. 좁힙니다. 요거 9번이죠. 얘가 뒤에서 전개를 했고 그것도 외곽을 탔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입상권처럼 올라오는 그 정도 수준의 걸음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면 이 정도 걸음이면 여기서는 세네 클래식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행도 갈 수 있고요. 다른 말이 밀고 나오면 선입으로 전개해도 최적 전개예요. 이번에 원게이트면 전개 자체가 무조건 이번 경주 더 좋아지기 때문에 지난 경주 이상으로 저는 무조건 더 뛴다라고 봐요. 아까 설명드린 드래곤 킬러 같은 경우는 선행마가 다수인 경주에서 올라왔었던 말이기 때문에 부담 중량이 이렇게 늘어났다면은 저는 지난 경주보다 못 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드래곤 킬러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이유, 세네 클래식을 강하게 보는 이유, 이번 경주는 무조건적으로 저는 세네 클래식을 놓고 승부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메인은 1번 세네 클래식을 가지고 승부를 들어갈 것이고요. 중배당으로 메인으로 승부를 들어가는 그런 경주예요. 1번을 놓고 중배당으로 메인을 들어가는 게임이니까 오늘 서울에서는 요 경주 놓치지 말고 반드시 한번 붙자. 반드시 붙자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최대 승부처 메인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 근래 뭐 메인에서의 결과물들 꾸준히 좀 잘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또 많은 무게감을 갖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 무게를 이겨내기 위한 준비도 열심히 했습니다. 꼭 적중으로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 이제 뭐 음성이나 문자 어떻게 시청하느냐 댓글 다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서두에 코리아 레이스 전문위원이라고 이렇게 자막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 개인 게시판 보시면 와서 보시면 알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광고를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데 광고를 제가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리아 레이스 게시판을 좀 찾아와 주시면 좀 수고스럽더라도 와주시면 어떻게 이용하는지 다 제 개인 게시판 보면 나와 있으니까요. 좀 번거롭더라도 그렇게 이용해 주시고요. 자, 이어서 부경 3경주로 가겠습니다. 꼭 적중으로 보답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경 3경주입니다. 부경 3경주는 요게 선행마들이 겹쳐있는 경주라서 전개가 어떻게 풀릴까 궁금해요. 자, 우선은 저는 8번 스위트벨을 충막감으로 봅니다. 얘는 선행마예요. 선행마고 선행을 가면은 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말이고, 또 지난 경주도 선행 여부만 관건이었는데 선행을 못 갔었던 그런 경주였죠.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 선행 여부가 관건이긴 해요. 선행 여부가 관건이긴 한데 안쪽에서 3번 메타 V가 지난번 초반에 빠르게 앞에 나오더라고요. 이번 경주도 왼쪽에서 메타 V가 얼마만큼 빠르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메타 V는 그래도 선입이 되는 말이라 스위트벨이 외곽에서 밀고 나오면 선행은 가지 않을까 싶어요. 선행은 가지 않을까 싶고 여기에 이제 또 하나의 선행 상대만 하면 이제 레이디 오브 윈이 있죠. 레이디 오브 윈도 선행을 가는 게 우선은 가장 좋아요. 근데 이 말은 중요한 거는 모래 반응이거든요. 모래 반응. 그러니까 모래만 안 맞게 타면 되는 거예요. 모래만 안 맞게. 자, 그래서 전개가 어떻게 될 것 같냐면 이런 식으로 전개를 구상을 해요. 스위트벨이 초반에 밀고 나오면서 선행을 그대로 가장 빠르게 나갈 것 같고 레이디 오브 윈은 외곽으로 모래를 피하는 전개를 해갈 것 같고요. 메타 V 같은 경우는 안쪽에서의 선입, 최적 전개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리고 있어서 스위트벨이 선행을 가면은 그대로 저는 그대로 끝까지 버텨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외곽의 퀸 스파이시 정도까지가 되는 말이잖아요. 얘는 이제 선입으로 오히려 전개는 유리해요. 전개는 유리한데 외곽이기 때문에 얘네들보다도 외곽 8, 9보다도 외곽을 돌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서승훈 기수가 기승수를 발휘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어떻게든 간에 최대한 모래를 잘 안 맞게 하면서 거리차는 두지 않고 4코너를 돌 수 있게끔 그 여부가 기승술 여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전개가 상당히 궁금해지는 경주이긴 한데 그래도 8번 저는 스위트벨을 놓고 공략을 들어가고 안쪽에서 따라올 메타 V가 전개상의 유리함을 저는 챙겨갈 수 있다라고 보면서 9번, 11번 이런 식으로 뚜렷한 축이 없이 팔리는 경주일 거예요. 8번 놓고 이렇게 압축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터진다라고 보면 이런 말도 터트릴 수는 있어요. 기습으로 튀어나갔을 때. 근데 뭐 어느 정도 가능성이 높은 거는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점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서울 6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서울 6경주는 안쪽에 2번 글로벌 서브가 근소한 인기 1위네요. 글로벌 서브란 마필은 이번 경주 선행마입니다. 자, 여기서 선행을 가는 말은 글로벌 서브가 될 것 같고 글로벌 서브가 지난 경주 선행을 못 갔단 말이죠. 또 선행을 가야 자기 진짜 실력이 나오는 마필이고 근데 이번에는 선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난 경주보다 더 뛸 수 있다라고 봐요. 선행을 가도 잡힐 수는 있죠. 선행을 가도 잡힐 수는 있는데 선행을 가도 잡히려면은 선행을 완전히 압박하는, 견제하는 선행 상대마가 있거나 아니면 추임마가 월등히 센 말이 있을 때 잡히는 건데 견제할 말이 딱히 보이진 않아요. 이번에 선행을 견제할 말이 딱히 보이지는 않는다. 그럼 견제 때문에 죽을 것 같지는 않고 추임마가 그러면 여기 센 말 추임마가 뭐 있느냐. 지난번 올라왔던 말이 드림리치. 지난 경주 인기 8위에서 올라왔던 말이에요. 추임력이 아주 세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드림리치가 지난번에 2차권이 밋밋했어요. 2차권이 밋밋했기 때문에 올라왔던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올라오는 말이 그렇게 세다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글로벌 서브가 선행 가면은 저는 그대로 버틸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2차권이 밋밋해서 올라왔던 말이기 때문에 드림리치 같은 경우도 인기마지만 받치기 정도 수준밖에 저는 못 봐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주력으로 보는 말이 얘예요. 퍼니스텝. 퍼니스텝도 뒤에서 올라오는 말이긴 한데 얘는 그래도 선입으로 전개하는 말이고 드림리치가 추입으로 올라오기 이전에 앞에서 최적 전개하면서 버티는 그림. 자, 그 점을 한번 기대해보는 거고 초원돌풍도 최적 전개했던 말입니다. 버틸 거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게이트가 외곽이기 때문에 전개 자체가 조금 애매해질 수 있는 것이고 차라리 저는 드림리치랑 같이 뛰었던 간다고가 오히려 배당마라 보여져요. 드림리치만큼 뛰어줄 수는 있는 말이니까 간다고가. 드림리치가 센 건 아니거든요. 간다고도 그래서 배당상의 메리트는 있어 보입니다. 센 말 없어요. 이번 경주. 센 말이 없기 때문에 2번을 필두로 1번 쪽으로 주목을 하는 거고 6번이나 8번은 받치는 막권 쪽으로 해서 보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기복마 경주 분석을 하고요. 자, 부경 4경주 갑니다. 중요한 경주 한번 갈게요. 중요한 경주. 왜 중요하느냐? 자, 이번 경주가 부경에서 들어가는
메인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뭐, 이거는.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뭘 놓고 들어가야 되느냐. 부경, 사경주가 왜 안 바뀌지? 이제 바뀌었네. 자, 다시. 부경, 사경주가, 자, 이번에 메인입니다. 부경, 사경주가 메인. 자, 여기도 월등한 축막감은 없는데, 지금 연속해서 입상을 하고 있는 캐러비언 베이란 마필. 이 캐러비언 베이를 제가 재미를 톡톡히 봤던 관리마 아닙니까? 이 말은 아주 중요해요. 모래 맞는 여부가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자, 지난 경주보다 부담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무거우니까 전개하기가 조금은 불편해지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포지션에 자리를 못 잡을 수가 있는 말이에요. 부담이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이 말은 포지션이라는 건 모래를 피하는 전개. 선행마 옆으로 선입으로 붙는데 모래를 피하면서 붙는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데 자기가 잡고 싶어도 부담이 높아지면은 그 포지션 싸움이 어려워질 수가 있는 말이에요.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못 잡으면 모래를 맞게 된단 말이죠. 모래를 맞는 순간 얘는 안 되는 거예요. 모래를 맞는 순간 부러지는 거예요. 지난 경주까지는 크게 문제 없이 전개를 해가지고 모래를 안 맞게 타주면서 입상을 했지만 이번에 부담이 늘어나면은 모래를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캐러비안 베이가 이번 경주에서 부러질 수도 있다라고 봐요. 이번에는 의심을 해봐야 돼. 왜? 부담이 높아졌으니까. 다행히 모래를 안 맞으면은 그래도 상관이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포지션 싸움에서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축이 아니고 주력도 아니에요. 받치기로만 그냥 깔아놔야 되는 수준인 겁니다. 축도 아니고 축도 아니고 주력도 아닌 받치기로만 깔아놔야 되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배당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마필이죠. 자, 오늘 제가 그래서 메인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뭘 노릴 거냐면 이거 가지고 들어갈 겁니다. 블루 포인트. 자, 김혜선 기수가 금요일에는 성적이 아예 안 나왔어요. 말 타는 게 원래 김혜선 기수가 하나 입상을 하게 하면은 그냥 줄줄이 입상을 해요. 하나 입상하면은. 근데 금요일에서 시작부터 뭐 타는 것들이 다 좀 불안한 말들을 타더니만은 결국에는 끝까지 입상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자, 그러면 오히려 일요일날 됐을 때는 입상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저는 보일 거다라고 보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대하는 게 바로 이번 경주에서의 블루 포인트예요. 자, 블루 포인트는 지난번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했고 3차까지 왔어요. 자, 변화가 있었죠? 3착한 다음에 걸음을 숨기려고 자빠이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때는 그렇게 3착했던 말이 인기마 1위, 2위 이렇게 팔릴 때 인기 1, 2위로 잡혔을 때 아이씨 나 이거 인기마로 팔려서 안 갈래. 그럴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블루포인트는 딱 적당히 3등으로 잡히네요. 적당히 3등으로 잡히는 상황인 거고 자, 그렇다면 얘는 충분히 승부할 수 있는 분위기고 김혜성 기수가 탄다면 더 승부 의지가 저는 더 확실하다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이 말이 말 뛰는 거를 보면서 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눈으로 또 보여드려야죠. 자, 보겠습니다. 7번 갈색 모자입니다. 요거 7번 여기에 캐러비안 베이랑 펫보이가 같이 뛰었어요. 자, 요 7번 갈색 모자가 초반에 발주가 조금은 별로였지만 중반에 잘 따라붙어요. 중요한 거는 캐러비안 베이를 보셔야 돼요. 캐러비안 베이는 여기서 5번이에요. 파란색 모자. 요거 파란색 모자. 이때도 초반이 자리를 못 잡을 수도 있었는데 외곽으로 말을 빼잖아요. 지금 5번은 외곽으로 말을 뺐어요. 그래서 캐러비안 베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곽으로 말을 빼서 모래를 안 맞게 탔죠. 이렇게 모래를 안 맞게 타면 되는데 이번엔 부담 중량이 지난번보다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3.5kg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요 전개가 안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고 자, 우리가 봐야 될 7번은 발주가 별로 안 좋았었지만 요거예요. 요거 7번. 요게 붙잡고 있는데도 발주가 안 좋았고 붙잡고 있는데도 선두권 4번째, 5번째까지 따라붙어요. 요거예요. 요거. 이번에 김혜성 기수가 요렇게 탈 거예요. 이번에 똑같이. 요렇게 탈 겁니다. 요렇게 타는데 5번 캐러비안 베이가 자리를 못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얘를 7번이 이번에는 이길 수 있는 거죠. 이번에 이길 수 있는 그림이 나올 거예요. 얘가 모래 맞으면 7번이 오늘 이겨요. 캐러비안 베이 인기 1위 말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 정도 차차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펫보이가 의외로 잘 떴었잖아요. 펫보이가 6번. 펫보이가 선입으로 아주 잘 떴잖아요. 근데 얘가 딱 보시면 선행마 옆에 두 번째 따라 붙었죠. 그리고 이때까지 힘 하나도 안 쓰면서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개를 펫보이도 가져갈 수 있겠느냐. 펫보이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캐러비안 베이가 자리 싸움에서 좀 밀릴 가능성. 펫보이는 지난번 2선으로 탔는데 이거 안 팔리는 말이니까 뭐 길게 설명드리지는 않겠는데 그런 전개가 쉽게 나오겠느냐. 그래서 얘네들은 자기 베스트 실력을 다 보였던 말들이고요. 입상마들은. 블루 포인트는 이번에 캐러비안 베이도 지난번보다 덜 뛸 것 같고 펫보이도 덜 뛸 것 같고요. 블루 포인트는 지난 경주만큼만 뛰어도 인기 1위발을 이길 수가 있는 경주예요. 캐러비안 베이를 이길 수 있는 경주니까 블루 포인트가 저는 승부다. 캐러비안 베이가 오면은 그냥 받치는 막건으로 끝나는 거고, 오면은 받치는 막건으로 끝나는 거고, 이게 아닌 다른 말이랑 오면은 이게 중배당으로 승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경주로 오늘의 메인으로 잡고 갑니다. 4번을 가지고 4번 블루포인트 금요일날 놀았던 김혜성 기수 가지고 4번을 가지고 중배당으로 승부를 합니다. 여기에 2번은 받치기만 하는 거예요. 오늘의 메인 승부. 오늘 부경에서의 메인입니다. 4번 놓고 이건 중배당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오늘의 부경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무조건 노려볼 만하다. 4번 놓고 오늘의 메인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7경주로 갈게요. 자, 서울 7경주는 최근에 연속 입상을 하고 있는 5번 최강골드가 액면은 가장 좋아서 인기 1위로 잡힙니다. 최강골드가. 얘도 거리 바로 늘려나와가지고 입상을 할 정도로 깜짝 놀래켰던 그런 말이기도 하죠. 김효정 기수한테 우승을 여러 번 안겨줬던 그런 말이니까 말 자체가 워낙 센 겁니다. 언제까지 김효정 기수가 탈지는 모르겠습니다. 더 성장하고 더 잘 뛰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임자가 바뀌긴 하겠죠. 그런데 최강골드가 이제 한번 부러지는 시점이 올 거예요. 부러지는 시점이 오면은 그 다음에 기수가 바뀌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부러진 다음에 기수가 바뀌지 않을까? 그 부러지는 시점이 언젠가라고 봐야 되는데 이번 경주가 살짝 의심이 됩니다. 17주 만에 출전을 해요. 17주 만에 출전하는 이유가 다리가 이제 부종도 있고 파행도 있고 그래가지고 약간 그동안 바로 데뷔해가지고 중장거리를 뛰면서 약간의 좀 피로가 누적이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다리에 대한 문제가 살짝 있었고 요런 다리에 대한 문제가 있는 가운데 조교를 시원시원하게 놔주면 상관이 없는데 조교 자체가 약해요. 조교 자체가 약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살짝 의심이 되는 부분인 거예요. 최강골드를 축으로는 못 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축으로 못 가고 주력으로도 못 가요. 자, 그러면 어차피 이거는 3파전이거든요. 최강골드와 레전드와우 클레어 빅뱅 3파전이에요. 잡혀있는 거는 보여준 거는 3파전이에요. 그래서 최강골드를 세게 못 믿는다면 이거는 9번, 10번 요거를 그대로 주력으로 한방 노려야 되는 거고 저는 그 중에 클레어 빅뱅의 잠재력, 성장 가능성을 계속 높게 보는 그런 말이에요. 이 클레어 빅뱅이라는 마필이 그때가 8월이었네요. 8월 달에 제가 첫 경주 승부하면서 바로 때려 먹었었던 휴양 복귀전에서 바로 때려가지고 먹었었던 그런 말이었는데 클레어 빅뱅이라는 마필은 계속해서 좀 발전 가능성이 있어요. 10번을 축으로 9번을 기본 원툴로 봐야 되고 5는 받치기만. 이번에 부러질 수 있으니까 5는 받치기로만 볼 겁니다. 그리고 그 외 마필들 중에서 드러나 있는 액면은 그나마 1번 금왕명장인데 금왕명장 말고 저는 요것도 좀 냄새가 나거든요. 나올대왕. 배당이 나온다면은 저는 나올대왕 같아요. 나올대왕. 그래서 지금 염두는 2번, 1번을 하나 바친다면은 2번, 1번 중에 하나 바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2번을 좀 기대하고 있어요. 2번. 요거. 나올대왕이 오면은 좀 배당 메리트가 있으니까.
나올 대항이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뭐 고만하루도 잡혀있긴 한데 고만하루도 뭐 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딱히 저는 안 보였어가지고 뭐 잡힐 수는 있겠지만 안쪽에서 1, 2 중에 저는 2번 정도가 하나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부산 오경주로 가봅니다. 자, 부산 오경주는 뚜렷하게 충막감이 8번 여수 슈퍼스타로 팔리는 경주죠. 이 여수 슈퍼스타가 굉장히 강단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 타는 걸 보면은 지난 경주 선행마가 있으면은 얘를 압박하면서 타더라고요. 선행마를 압박을 하고서 지난 직선에서 그냥 쭉 뻗어나가는 모습. 그야말로 센 말의 면모를 뭐 지난 경주에서 보여줬단 말이죠. 그리고 그 전에 빠졌다가 지난번에 입상을 하면서 경주력 자체를 확실히 회복한 모습까지도 보여줬고요. 이 정도라면은 뭐 충분히 상승세가 인정이 돼요. 충막감으로 좀 보고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대가리가 있고 후차권도 어느 정도 인기마 싸움 안에서 끝날 경주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여기는 인기마 싸움으로 봅니다. 인기마 싸움으로 봐요. 자, 후차권에서 이제 월드 톱티어 김혜성 기수가 일요일 날은 열심히 좀 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의 상대마인 영광의 허니 자체도 오히려 영광의 허니는 모래를 안 맞는 게 중요하거든요. 모래를 안 맞는 게 중요한데 이번에 선행을 갈 수가 있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영광의 허니 쪽을 저는 상대마 1순위로 봐요. 왜? 선행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인기마 싸움으로 좀 보고 그나마 마지막에 올라온다면 레이저 그릿 정도까지. 인기마예요. 그러니까 잡혀있는 것들이. 딱히 복병이 없고 여수 슈퍼스타가 센 말이라고 인정이 되는 거니까 8번을 축으로 선행 갈 수 있는 7번, 그리고 김혜성 기수 열심히 탈 거니까 3번, 마지막으로 4번 인기마 게임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죠. 자, 8경주로 가겠습니다. 서울 8경주예요. 자, 이번 서울 8경주가 오늘 서울에서는 일간 스포츠 배 대상 경주입니다. 2등급 레이스잖아요. 2군. 예전부터 2군 레이스로 펼쳐졌고 한참 전 얘기지만 10년, 20년 전 얘기지만 예전에는 이제 승군 착순이 있을 때 3착 승군, 2착 승군 걸려있는 말들이 1군에 올라가기 전에 2등급에서 2군에서 2착 승군, 3착 승군 걸려있는 말들이 계속 안 가고 기다려요. 왜? 1군에 올라갈 때 대가리 치고 올라가려고 3착 승군, 2착 승군에 걸려있는 말들이 계속 안 가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계속 안 가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대가리 칠 수 있는 경주 때 딱 승부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안 가고 기다리던 말들이 많을 때 2군 대상 경주가 딱 열립니다. 왜? 대상 경주 먹고 1군에 올라가려고. 예전에 그런 것들이 참 많았어요. 대상 경주 한번 먹고 간다고 계속 기다리는 거야. 안 가고. 이런 일간 스포츠집에 대상 경주 두세 달 후에 있으면은 계속 안 가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랬던 게 예전에 참 많았어요. 지금도 있겠죠? 당연히 뭐 이 마장 습성이 그러니까. 근데 이번 경주는 굉장히 혼전도가 높아요. 굉장히 혼전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는 말이 안 되는 말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혼전도가 높습니다. 근데 그래도 제가 근래 대상 경주 성적이 좀 좋았으니까 그래도 좀 한번 기대를 해보면 저는 10번 이클립스 더킹을 자 이번 경주 봅니다. 이클립스 더킹. 얘는 지금 갓 2등급에 올라온 말이에요. 갓 2등급에 올라온 말인데 원래 이제 코리안 더비라든가 이런 데 나올 때도 뭐 굉장히 상위 뭐 경험이 더 많고 더 강금했을 뛴 말들하고의 대결이었지만 이 이클립스 더킹의 기세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코리안 더비 이런 데서도 인기를 모았었던 말이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저는 아직은 안 된다라고 봤었던 건데 여기서는 선행을 그대로 가면은 이클립스 더킹이 저는 충분히 1순할 수 있는 게임으로 봐요. 뭐 지난 경주에서도 선행이 아니라 선입으로 전개하면서 완전히 상대를 압도했었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클립스 더킹이 기존에 2등급 마필들 1군을 목전에 두고 있는 마필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이클립스 더킹이 저는 충분히 자력으로 승부가 될 수 있는 마필이다라고 보겠고요. 예전처럼 승군 착순에 걸려있는 말들 뭐 본다면은 이게 레이팅 80점에 있는 만대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3착 승군인 것이고 또 지구라트 78점 또 하나는
뭐 맥을데이 77점, 음파사랑 77점, 우승 콩코드 80점. 요런 말들이에요. 요런 말들이 이제 상대마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주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도 2등급에서 이제 1군을 목전에 두고 있는 마필들, 요런 말들이 그래도 저는 상대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후착을 잘 찾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이 중에서 우승 콩코드는 말 자체가 센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대로는 이번에는 조교가 조금은 약하거든요. 조교가 조금은 약한데 뭐 최근에 워낙 안정적으로 늦지 않게 뛰고 있고, 제가 맞춰 먹었던 지구라트 같은 경우도 어차피 1군에는 올라갈 말인데, 지난 경주에도 제가 적중을 해 먹었단 말이잖아요. 이 말이 주행 습성이 자유로운 말이에요. 선출입이 다 되는 말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안쪽이면은 저는 지구라트가 아무래도 한 번 더 때릴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굉장히 혼전도가 높은데 10번 이클립스 더킥을 그대로 보면서 상대마로 4번 지구라트 먼저 보고요. 만대로하고 우승 콩코드 레이팅 꽉 차 있는 요런 마필들 상대마로 봅니다. 10번 놓고 일가스포츠Bet 추천을 좀 드려봅니다. 자, 부산 6경주로 가보겠습니다. 자, 부산 6경주는 지난 경주 때 좀 늦었죠. 8번 위너 클리어. 위너 클리어가 뭐 2세마 때 워낙 좋은 걸음을 보여줬던 말이라 나올 때마다 인기만인 건데, 지난번에도 발주가 늦고 외곽으로 전개를 하다 보니까 못 간 거지 실력이 없어서 못 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서 깨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서승훈 기수가 야무지게 말을 타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위너 클리어를 충막감으로 좀 보고 들어갑니다. 상대마 중에서는 연속해서 입상을 하고 있는 브리도 프리스. 액면상 뭐 브리도 프리스를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런 경주니까 기본적으로 인기마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나마 태왕신기가 팔리는데 얘도 솔직히 선행 아니면은 지금 답이 없는 결과를 계속 주고 있거든요. 근데 태왕신기는 이번에 안쪽에 초이스런 때문에 선행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는 오히려 초이스런을 이번에 배당마로 봅니다. 초이스런이 이번에는 휴양후 지난번 복귀전을 가졌는데 그때는 11번 게이트였고 이번에는 2번이기 때문에 이 초이스런이 여기서 댕 받고 나가면 또 한 번의 신인기수 입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도 합니다. 안쪽에 스카이로우는 재검택 걸음이 좋았으니까 스카이로우까지 볼 거고요. 인기마 중에 태왕신기, 얘를 저는 이번에는 세게 안 볼 겁니다. 자, 어차피 위너 클리어가 늦발하지 않고 이번에는 정상적인 승부를 한다라고 보고, 상승세 6번 그리고 1번과 2번은 이 안쪽에서의 전개 이점을 살려갈 수 있는 마필로, 자, 부산 6경주는 인기 1위 마필 놓고 그대로 공략합니다. 자, 서울 쪽으로 가겠습니다. 90, 10일 남아있는데, 자, 이번 서울 9경주가 오늘 서울에서 승부 레이스예요. 오늘 서울에서 후반부 9경주, 10경주를 제가 다 승부로 잡고 있어요. 90경주 다 승부로 잡고 있는데, 요 경주는 인기마가 6번 캐롤챗이거든요. 캐롤챗. 자, 지난 경주 캐롤챗이 의외로 전개가 빨라지면서 배당을 좀 터트리면서 들어왔었죠. 이번에도 그대로의 경주력을 좀 이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인기 1위로 팔리는 거에 대해서는 하자 걸고 싶진 않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다 라고 보는 거고, 안쪽에 1번 시드니 영웅도 게이트바를 이번에는 충분히 받으면서 승부할 수는 있을 건데, 시드니 영웅은 모래를 맞으면 우선 안 좋아요. 모래를 맞으면 안 좋기 때문에 캐롤챗보다는 시드니 영웅이 이 전개상 좀 불리함이 있어서 앞벽기가 좀 있기 때문에 앞에 시드니 영웅이 튀어나오는 거 아니고서는 전개상으로는 조금 쉽지 않겠다. 모래를 극복해내야 되는 거니까 캐롤챗이 좀 더 나을 것 같고, 그 다음 순위가 시드니 영웅이 될 것 같아요. 인기 1, 2위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승부로 들어가는 이유는 얘 때문이거든요. 크레이지 스타. 자, 이 크레이지 스타라는 말은 초창기에 주행 악벽 때문에 승부를 못했었던 말이거든요. 주행 악벽. 자, 요거 4회 전적대로 설명을 좀 드려보면, 요때 가서 보죠. 이 크레이지 스타가 요때 주행 악벽을 보였어요. 데뷔전 때. 근데 이때는
승부가 있는, 간다고 했던 승부가 있는 경주였어요. 근데 악벽 때문에 못 가고 재검대 양호, 재검대 양호. 그러면 데뷔전도 의지를 보였던 말이라 이때 승부가 있다라고 봤던 경주였어요. 승부가 있다라고 봤는데 캐롤챗한테 보란듯이 깨졌잖아요. 보란듯이 깨졌잖아요. 근데 요 경주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캐롤챗은 둘째 치고 그때 캐롤챗은 이제 최적전개하면서 입상을 했던 거고, 중요한 거는 크레이지 스타가 초반에 선행도 갈 수 있는 말이에요. 선행도 갈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지난 이때 안쪽에 그때 3번 4번이었나? 요 두 마리가 무조건 선행마로 낙점이 돼 있는 경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곽 1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따라갔거든요. 자, 이거는 영상을 한번 볼게요. 영상을 보면서 11번 외곽, 요거 11번이고요. 안쪽에서 요 3번인가 2, 3, 4 중에서 선행마가 뚜렷하게 있어. 3번, 4번이었을 거예요. 선행마가 뚜렷했어요. 얘네들은 무조건 선행 가는 말들. 안쪽에서 선행 가는 말들. 얘네 뭐 2, 3, 4가 다 튀어나오거든요. 그 중에 3번, 4번은 무조건 선행 가는 말들이에요. 스마일데이랑 이스트비치. 얘네들은 어느 편성 나와도 선행 가는 말들. 그런 말들이 안쪽 포지션을 잡고 있으니 3, 4번이 안쪽에서 선행을 가는 말들이니까, 자, 그럼 외곽에서는 어떻게 타야 되느냐? 11번 보세요. 안쪽에 선행마가 있으니까 11번은 어쩔 수 없이 선행은 못 간다. 그냥 매달려서 그냥 출발한 거예요. 그냥 밀지 않고 매달리면서 그냥 가는 대로 말 탄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안쪽이 빠르니까. 그래서 세 번째 따라갔거든요. 저는 이번에 이렇게 붙들고 전개할 리가 없다라고 봐요. 이번에는 무조건 밀고 나온다라고 봅니다. 왜? 이번에는 지가 밀면 선행이니까. 선입으로 따라가다가 오히려 3선 전개하고 외곽으로 살짝 튕기고 이런 모습 보여줬던 거고, 캐롤챗이 얘예요. 이거 뒤에서 편안하게 따라왔던 말. 아마 이번에도 캐롤챗은 편안하게 따라올 거예요. 근데 11번이 캐롤챗은 똑같이 편안하게 이번에는 요 전개하면서 가겠지만 11번은 이번에 밀고 나와요. 11번은 무조건 이번에 밀고 나와요. 크레이지스타가 이번에 무조건 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번 경주는 크레이지스타가 이번에는 저는 무조건 밀고 나온다. 초반에 밀고 나온다. 밀고 나오는 선행작전이면은 지지 않는다. 승부 의지가 이전부터 항상 강했었던 말이거든요. 자, 이번 경주는 지난번이 이제 이세마 경주에 출전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담이냐 미승리마 경주로 오면서 52kg로 한결 가벼워졌어요. 무조건 밀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레이지스타가 여기서는 전적으로 선행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선행에 대한 의지를 보였을 때는 레이스를 흐트러트리면서 충분히 버티는 승부, 중배당까지도 가능한 승부를 이거는 만든다는 거죠. 오늘 승부 크레이지스타 다분히 느껴지는 승부지. 데뷔전부터 압벽 때문에 못 갔던 말, 재검 때 좋았었지만 지난 복귀전 빠른 말이 안쪽에 워낙 빠른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갔던 거지. 이번 경주야말로 그대로 선행 가면서 승부하는 게임이 될 거예요. 크레이지스타가 앞에 나가면 저는 이번에 52 달고 잡힐 수가 없다, 버틴다 라고 보는 경주니까 크레이지스타 놓고 요거는 승부합니다. 요거 한번 노려주시죠. 괜찮죠? 제 추리가 납득이 가는 그런 추리겠죠? 뭐 충분히 좋은 결과 있으리라 보고 덱만 나서주길 기대해봅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승부, 10경주에서의 승부를 한 번 더 좀 가져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5번 드래곤 킹덤이 가장 많이 팔립니다. 자, 인기 1위. 자, 먼저 물음표 먼저 할게요. 저는 드래곤 킹덤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축이 아니고요, 주력으로 가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또 승부로 가져가는 이유예요. 이 드래곤 킹덤이라는 말이요, 지난번에 얘도 배당으로 내면서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 말이 지난 경주 모래를 안 맞았어요. 드래곤 킹덤이라는 말은 모래를 맞으면은 위험한 말이에요. 지난 경주는 기가 막히게 초반 두 번째로 따라붙으면서 모래를 안 맞았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빠른 말 뭐 있어? 1번 스마일링 프린스, 선행마예요. 여기에 또 순발력 기본적으로 있는 거, 라운티모스는 선임마고 베스선도 순발력 있습니다. 그리고
외곽에 브리더 시리즈도 빨라요. 브리더 시리즈도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드래곤 킹덤이 이거 여차 나가는 안쪽에서 그대로 갇혀버리면서 모래 맞으면서 자기 실력 발휘 못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이거 드래곤 킹덤을 놓고 들어갈 수 있는 경주가 아니에요. 제가 이번 경주 노리고 들어가는 충마는 이겁니다. 9번 브리도 시리스. 브리도 시리스가 이거 여기다가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발주하면서 문제는 없었어요. 기수 이 말은 문제가 없었는데 기수가 발주기한테 충돌을 하면서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좀 늦어졌어요. 이거 영상 한번 보시죠. 순발력이 더 나올 말이에요. 브리도 시리즈가 지난번에 발주하면서 외곽 11번 게이트거든요. 요거 녹색 옷 11번 잘 보세요. 발주기 튕기면서 나옵니다. 기수가 충돌해요. 자 보세요. 자 요거 보셨죠? 다시 한번 보세요. 충돌합니다. 충돌하면서 기수가 휘청하거든요. 충돌하면서 나왔잖아요. 낙마할 수도 있었어요. 휘청하면서 기수가 충돌하면서 나오다 보니까 발주기 안장에서 발이 빠질 뻔도 했었고 막 이거 재정비하고서 지금 말 타는 거예요. 보시죠? 발 끼우는 거. 기수가 이제 안장에다가 발 끼우고 이러면서 휘청하면서 말 탄 거예요. 휘청하면서. 그러니까 초반에 조금만 적극적으로 타준다면은 브리더 시리즈가 아예 이거는 그냥 엎어치면서 선행을 갈 수도 있는 말입니다. 초반에 아무것도 안 하고서 안장에다가 발 끼우면서 탔는데도 불구하고 말이 알아서 이 정도 세 번째 나와요. 중반에는 이렇게 선행말을 엎어치면서 먼저 4코너에서 뻗어나가는 걸음. 이 정도 초반 순발력이면은요, 브리더 시리스가 이거는 이번 경주 저는 더 빠르게 나갈 수도 있다라고 봐요. 발주가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더 좋아질 수도 있고요. 52.5kg의 부담이냐 가벼워요. 지난 경주처럼 선입으로 탈 수도 있고 여차하면은 플러스로 선행도 가볼 수 있어요. 중반 다 갈아엎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브리더 시리스가 한 번 더 때릴 수 있을 정도로 최근에 힘은 완전히 차오른 것 같습니다. 힘은 완전히 차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브리더 시리즈를 놓고 들어가야 되는 경주고 드래곤 킹덤은 위험하다. 모래 맞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받쳐만 놔야 되는 경주. 그러니까 이거는 배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9번 놓고 중배당으로 이거는 승부를 한다. 여기에 5번 받치기만 해둔다. 승부로 붙어볼 만한 이유가 충분하죠. 9경주도 그렇고 10경주도 그렇고 승부로 붙어볼 만한 이유는 충분한 것 같아요. 자, 브리더 시리스가 지난 경주 이상으로 저는 충분히 덮을 수 있어 보입니다. 요거 한번 노리죠. 여기서 승부 레이스로 추천드릴게요. 자, 마지막 경주가 있습니다. 마지막 11경주입니다. 출전마가 좀 줄어든 경주 편성인데 1등급이라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변도 어느 정도 나올 수는 있는데 이번 원평 스톰이 그래도 가장 좀 안정적으로 뛰지 않을까. 우선은 재검을 받았는데 재검 자체가 아주 양호합니다. 재검 자체가 아주 양호해요. 이상이 없고 이번 경주 편성 자체가 그리 또한 강하지 않죠. 지금 상대마로서 히어로 파이터가 선행이고요. 블랙벨트가 선입으로 타야 되는 말이잖아요. 모래를 피해야 되는 말이니까. 근데 이제 블랙벨트가 모래를 피하면 되는 거고 모래를 못 피하면 지난 경주처럼 빠지는 거고 얘는 반반치킨이에요. 반반치킨. 모래를 맞느냐 안 맞느냐 반반입니다. 반반이고 히어로 파이터가 선행을 이번에는 4코너까지 다시 한번 가긴 할 거예요. 히어로 파이터를 이겼던 말은 노던 타임인데 그 당시 제가 노던 타임 놓고 때려서 적중을 드렸던 경주이기도 한데 노던 타임은 지난 경주 뭐 아무리 강금이었긴 하지만 상교 믿고서 노려야 될 수 있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힘으로 몰아줘야 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메가 드래곤 같은 경우도 지난번 초반 순발력을 좀 기대했었던 말이지만 생각보다는 초반 순발력도 별로였어요. 그래서 이번 경주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선입전개를 할 것 같아요. 차라리 뒤에서 올라오는 늙가울 정도가 마지막 한 발을 써줄 수 있는 전력으로 봅니다. 그래서 원평 스톱만 이상 없이 타준다면은 원평 스톱 놓고 1번 그리고 4번 3번 중에서 끝나는 경주가 아닐까? 자, 그렇게 좀 생각이 드니까 원평 스톱만 이상 없이 타주길 바라보죠. 마지막 경주 이렇게 분석을 좀 드리겠고요. 오랜 시간 좀 분석을 드렸는데 제가 드렸던 이 추천말들이
아무쪼록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좋은 배당을 몰고 들어오면서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우리 함께 이길 수 있는 월말 경마가 되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